청취자님, 만약 누군가 전기차 배터리를 단 1분 만에 충전해서 5,000km를 달리게 하는 기적의 기술을 발명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머릿속에 약간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실리콘밸리의 천재 CEO나 막 수조 원이 투입된 거대한 비밀 연구실을 떠올리실 겁니다. 당연하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니까요. 5,000km면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엄청난 최첨단 기술의 핵심 원동력이 동네 잔디밭에 앉아 태권도 품새를 하는 노인들의 말 한마디에서 나온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대체 무슨 SF 소설 같은 소리냐며 당황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의 동네 경로당, 태권도, 그리고 최첨단 양자에너지 기술.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솔직히 얼핏 보면 교집합이라고는 단 1%도 없어 보이니까요. 맞습니다. 전혀 없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에서는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세 가지가 완벽하고 치밀한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으로 막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불과 며칠 전인 2020년 5월 9일 화성에서 진행된 아주 독특하고 강렬한 강연 내용인데요. 네네. 저도 자료를 보고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쵸. 이 자료가 진짜 놀라운 건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그 사회 문제에서 출발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에너지의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운명까지 단숨에 논리를 도약시켜버린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엄청난 스케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이 방대하고 파격적인 세계관이 도대체 어떤 기저 논리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속을 해부해보는 겁니다. 자, 청취자님, 그럼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이 강연의 출발점은 사실 아주 현실적이에요. 전 세계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 즉 노인 문제에서 시작하거든요. 네, 아주 익숙한 주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쭉 읽다 보면 사회학적 분석을 넘어서는 아주 날카로운 철학적, 언어적 구분이 딱 등장합니다. 바로 단순히 나이든 노인과 사회의 기둥이 되는 어른의 근본적인 차이를 규정하는 부분이죠. 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충격적이셨어요?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뚜렷한 목적이나 교육 없이 모여서 시간만 죽이는 사람들은 그저 노인에 불과하다고 선을 딱 긋습니다. 심지어 나이만 먹고 그냥저냥 사는 것은 동물이나 짐승과 다를 바 없자는. 와, 아주 매서운 일갈까지 던지더라고요. 네, 수위가 상당히 높죠. 반면에 이 강연에서 말하는 어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거든요. 네네. 왜 현대사회가 이렇게 방향을 잃고 엉망진창이 되었는가? 이 자료가 내리는 진단은 복잡한 경제 위기나 무슨 정치적 갈등이 원인이 아닙니다. 아주 명쾌해요. 명쾌하다고요? 네, 이 나라에 제대로 방향을 제시할 어른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회의 진짜 질서는 경찰이나 법 제도가 아니라 경험과 통찰을 갖춘 어른들이 툭 던지는 힘있는 말씀을 통해 잡히는 것인데 지금은 그저 늙은 사람들만 모인 거대한 노인에만 있을 뿐 진정한 어른이 실종되었다는 뼈아픈 통찰인 거죠. 아,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비유가 떠올랐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수백만 명이 모여있는 거대한 노인회는 비유하자면 교육이나 역할 없이 그저 순서만 기다리는 병원의 대기실 같은 겁니다. 아하, 대기실이요? 네, 대응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강연자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어른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마치 한 국가나 사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사회나 최종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 같아요. 와, 정확한 비유네요. 이사회와 대법원. 네네. 그 이사회의 노련한 임원들이 통찰력 있는 한마디로 기업의 위기를 돌파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른들이 모여 의논하고 사회를 위해 말씀을 딱 내놓을 때 비로소 우주와 사회의 질서가 올바르게 돌아간다는 논리인 거죠. 맞습니다. 이 세계관 안에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은 단지 숨을 쉬고 나이를 먹는다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공동체와 후손, 그리고 하늘을 향해 올바른 말씀을 내놓는 의무, 즉 홍익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나 정부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풀지 못하는 난제들도 이 나라 최고의 원로인 어른들이 모여서 한 말씀 한 말씀 지혜를 모으면 그것이 거대한 사회적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질서가 잡힌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사회 비유는 참 좋은데 솔직히 기운도 없고 몸도 아프신 어르신들이 방에 모여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요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꼰대의 잔소리 아닐까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잔소리로 들리기 십상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저도 딱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강연자도 이 맹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강연 중에도 나는 뭐 힘없이 이래갖고 말씀이 되겠어. 기운이 차갑고 건전하셔야 되지. 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아, 신체적인 에너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즉, 그 강력한 말씀을 뿜어내려면 육체적, 정신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가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무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태권도가 등장하죠. 태권도요? 갑자기요? 네, 근데 우리가 막 올림픽 중계에서 보는 발차기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스포츠로서의 태권도를 상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건 어른들의 굳은 기운을 다스리고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일종의 수련용 무도입니다. 아, 그래서 저도 자세히 봤는데 이 어른용 태권도는 막 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송판을 깨는 게 아니더라고요. 잔디밭에 수백 수천 명의 어른들이 아주 경건하게 네, 질서 정연하게 앉아서 하죠. 맞아요. 앉아서 진행됩니다. 명상하듯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관절이 굳지 않게 주먹을 쥐고 푸는 아주 미세한 동작부터 시작해요. 천천히 기운을 순환시키는 앉은 자세 품새인 거죠. 그렇죠. 몸이 굳어 있고 기혈이 막혀 있으면 뇌로 가는 기운도 막혀서 맑은 말씀이 나올 수 없다는 아주 실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오, 되게 일리가 있네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육체적 수련을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살자 같은 웰빙의 목적에 가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연자는 이 태권도 수련을 사회 부모라는 거대한 철학적 개념으로 훌쩍 도약시킵니다. 사회 부모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어른들은 이제 내 배 아파 낳은 좁은 의미의 자식만 챙기는 부모를 넘어서 이 사회 전체를 끌어안는 사회 부모로 거듭나야 한다는 강력한 선언이죠. 심지어 자기 역할을 못하고 방황하는 다른 늙은 노인들까지도 품고 이끌어주는 궁극의 이타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와, 그 이타주의가 수련 과정에서 막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장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구호입니다. 아, 구호요. 주어야죠. 보통 무술을 하면 자기를 단련하는 기합을 넣잖아요. 뭐 얍 하듯이. 그런데 이 어른들이 잔디밭에 앉아 태권도 품새를 하며 허공에 외치는 궁극의 구호는 홍익사행도라는 겁니다. 홍익사 행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나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라를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 거대한 질문을 우주를 향해 던지는 거예요. 이 논리 구조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치밀한지 보셔야 합니다. 육체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즉 앉아서 하는 수련이죠. 정신적인 이타주의인 홍익사 행도를 딱 결합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끼기 쉬운 노년층에게 아주 강력한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겁니다. 세계를 구원한다는 목적의식이요? 그렇죠. 단순히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철학적 주체로 단숨에 격상시키는 거죠. 자, 청취자님. 여기까지는 솔직히 철학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어른들이 잔디밭에 앉아 태권도를 하며 인류를 위한 구호를 외친다. 그림이 참 멋지잖아요. 네, 아주 장엄한 광경이죠. 근데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머리가 좀 하얘졌습니다. 방구석이든 잔디밭이든 모여서 좋은 생각하고 허공에 대고 외친다고 해서 진짜 물리적인 현실이 바뀌나요? 그 이타적인 말씀이 대체 어떻게 고장난 경제를 고치고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걸까요? 물리적인 연결고리가 부족해 보이죠, 확실히. 그러니까요. 이 거대한 논리의 간극을 어떻게 뛰어넘나 했더니 강연자는 여기서 아주 과감하게 양자 에너지 카드를 꺼내듭니다. 맞습니다. 이 강연의 가장 파격적이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죠. 강연자의 세계관 안에서 어른들이 허공에 대고 하는 그 말씀, 특히 이웃과 인류를 위하는 순수한 이타적 발언은 단순히 공기의 진동으로 흩어지는 소음이 절대 아닙니다. 소음이 아니면 뭔가요? 인간의 의식과 언어가 곧 양자 에너지라는 공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사심없이 인류를 위하는 어른들의 말씀은 우주의 기운과 직접적으로 중첩되는 특별한 최고 등급의 양자 에너지라고 주장하죠.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이 철학적 주장이 첨단 산업과 물리적으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도약이죠. 강연자는 어른들이 훌륭한 말씀을 내뿜어주지 않으면 우주의 맑은 기운이 내려오지 않고 결국 인간의 물질 문명도 한계에 부딪혀 고장난다고 설명합니다. 즉, 철학의 부재가 곧 기술의 한계라는 기막힌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자료는 인류 문명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시대에서 양자시대의 전환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지금 쓰는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인간이 일궈온 물질 문명은 전자를 기반으로 억지로 자연을 착취하고 조립해온 수준이었다면 다가올 미래는 만물에 중첩되는 이 미세하고 강력한 양자 에너지가 물질에 깃들어야만 제품도 제 기능을 하고 세상이 굴러간다는 겁니다. 의식, 즉 말씀과 물질인 양자 기술이 하나로 결합하는 시대를 딱 선언한 셈이죠. 청취자님, 이 철학이 현실 기술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들으시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강연자가 양자 배터리라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거든요. 네, 숫자가 엄청나게 구체적이죠.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전기차, 즉 전자 기반의 배터리는 밤새도록 수십 시간을 충전하거나 극속으로 해도 뼈 빠지게 기다려야 겨우 500km를 달립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양자 에너지를 기술에 투입한 양자 배터리는 어떨까요? 얼마나 걸린다고 하던가요? 충전하는데 단 1분에서 3분이면 끝납니다. 작은 건 불과 몇 초면 원충돼요. 그리고 그렇게 순식간에 양자 에너지를 머금은 배터리는 무려 5,000km를 달려갑니다. 500km 대 5,000km, 10시간 충전 대 1분 충전. 이건 뭐 산업혁명 수준을 넘어선 도약이죠. 그 구체적인 수치들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잘 읽어내야 합니다. 과거의 기술이 막 힘겹게 에너지를 긁어모으는 수준이었다면 양자 시대에는 엄청난 질량의 에너지를 순식간에 압도적인 효율로 다루게 된다는 비전입니다. 와, 진짜 엄청난 비전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되죠. 이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는 양자 기술의 시대, 강연자가 말하는 그 거대한 변곡점을 과연 어느 나라에 누가 주도하게 될 것인가? 놀랍게도 그 타이밍이 바로 올해입니다. 청취자님, 강연자는 2026년이 아래의 기운에서 위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우주적 변곡점이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내년인 2027년부터는 우리 사회와 기술 발전의 속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돌아간다고 선언하죠. 그 폭발적인 진보의 속도와 거대한 에너지를 감당하려면 단순히 돈이 많거나 코딩을 잘하는 지식인 정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아, 돈이나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네. 최고의 질량 에너지, 즉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정신적 주파수를 다룰 수 있는 천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당백으로 태어난 그 인류의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집중적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공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지목합니다. 이 대목에서 국가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을 숫자로 확 풀어내는데 정말 도발적입니다. 만약 미국이나 중국 같은 해외 강대국들이 우리는 돈도 많고 기술도 있으니 독자적으로 양자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하고 덤비면 어떻게 될까요? 강연자의 주장에 따르면 결과는 뻔하죠. 네, 강연자는 단언합니다. 그들은 15년에서 30년에 걸쳐 무려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결국 에너지를 다루지 못해 실패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훌륭한 질량을 가진 대한민국에 찾아와 의논한다면 단 3년 만에 1조 원도 안 되는 푼돈으로 이 기적의 기술을 완성해낼 수 있다고 딱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이 기술을 주도할 것이라는 국수주의적 예언이 절대 아닙니다. 다가올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한 아주 독특한 철학적 청사진이죠. 철학적 청사진이요? 네, 즉 전 세계의 막강한 자본과 물리적 기술력이 결국 대한민국의 지도력, 융합되어야만 완성된다는 겁니다. 기술 패권의 시대가 끝나고 정신적 패권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가 바로 지금 2026년이며 대한민국이 그 중심축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전 지구적 사회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는 아주 강렬한 경고인 셈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달려온 이 분석의 여정을 한번 되짚어 보시죠. 평소엔 그저 사회적 비용이자 고령화의 그늘로 여겨지던 동네 경로당에 힘없는 노인들이 잔디밭에 바르게 앉아 태권도로 기운을 순환하며 인류를 위한 이타적인 구호를 외칩니다. 네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순수한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잡는 최고급 양자 에너지가 되어서 우주의 기원과 물리적으로 중첩되죠.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 에너지가 단력이 되고 이 최첨단 기술의 거대한 변곡점인 2026년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다시 들어도 정말 거대하네요. 그렇죠. 첨단 과학기술의 극애와 인류 정신의 궁극적인 성숙이 대한민국이라는 공간과 어른들의 입술을 통해 완벽하게 하나로 융합되는 그야말로 막 압도적인 스케일의 서사십니다. 이렇게 텍스를 쭉 해체해놓고 보니 정말 놀라운 논리적 도약과 연결고리들을 가진 자료입니다. 네, 정말 시각이 확 넓어지는 기분이에요. 인간의 의식이 물리적 현실과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굉장히 흥미로운 텍스트였어요. 청취자님, 오늘 이 강연자의 거대한 세계관에 잠시 동기화해본다면 2026년이라는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달력의 숫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말이라는 파동이 엄청난 양자 에너지가 되어서 실제 기술과 자연의 궤도를 뒤바꾸는 아주 치열한 변곡점이죠. 맞습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 청취자님이 직장 동료에게 혹은 가족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속 배터리를 차갑게 방전시키는 갉아먹는 에너지였을까요? 아니면 멈춰선 세상을 5,000km 더 심차게 나아가게 만드는 밀도 높은 양자 에너지였을까요? 아,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 당신의 입술을 통해 세상에 어떤 에너지가 송출되고 있는지 한 번쯤 가만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 깊고 때로는 좀 당혹스럽지만 멈출 수 없이 흥미로웠던 오늘의 심층 탐구 여정을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